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주식, 또 채권, 해외 투자, 환해지 이런 유가증권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이제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이 역설적으로 위험자산을 투자하는데 가장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 주식과 같은. 그러니까 지난해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보건위기가 이제 발생을 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도대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포감이 그게 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자체가 워낙 풍부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뭔가 좀 투기화된 자본들이 좀 많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해서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안 좋지만 이제 백신이 점차적으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는 뭔가 경제가 좀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이 제일 좋아할 만한 환경이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앞으로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주식이 아주 유리한 환경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 충분히 우리가 좀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주식을 처음 투자하게 되는 주린이라고 한다면 네네. 주식을 좀 어느 정도 비중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딱히 몇 프로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금 관련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잖아요. 지난해에 개인들이 47조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지금도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대기성 자금들이 예탁금만 60조, 또 CMA에 잠자고 있는 자금도 한 40조, 한 10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주식 계좌가 10만 개씩 만들어지고 있다 하니까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참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었을 때는 결국은 구조적인 자산의 어떤 머니 무브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이제 부동산 위주, 그리고 또는 예금, 보험 위주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산을 관리해 오다가 지금은 이걸 다 주식으로 갈아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자산의 어떤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로 좀 설명을 해야 되겠고, 아직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지 못했고 이제 막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를 이제 처음에 시도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자기가 이제 적금했던 자금들, 저축했던 돈은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는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100%는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잉여 자금으로 이제는 저축과 보험에 가입했던 거에 상당 부분은 이제 주식으로 조금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출이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 나의 남은 예. 자금 가지고 하라는 거죠. 일단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좀 더 공격적일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3,100선에 왔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 지금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얼마나 갈 거냐, 아마 이제 뒤에 또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대부분 올해의 전망 기관들이 이제 주가의 전망치를 사행 조정하고 있는데, 최근치로 봤을 때 한 3,300 정도가 좀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의 시장 대비 한 10%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데, 이 10%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대값인 거지, 이게 100% 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또 그 얘기는 그 밑으로도 10% 빠질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권하기는 하지만 미래에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초에 이미 시장이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써서 빚을 내서 여기서 더 투자를 해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끝물에서의 투자를 권하는 것 같고, 아직까지 주식 투자를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은 반드시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지수대에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저축하는 그런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주식으로 저축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이렇게 주식 투자로 성공한 분들 내지는 뭐 흔히 말하는 재테크에 성공한 분들을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금은 쓰레기다. 그리고 현금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사실은 주식은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상당히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의 여윳돈이 있다고 한다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도 있고 100만 원어치의 아주 우량한 주식,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현금성 자산이 의미가 있는 거는 내가 당장 써야 될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쓰려면 캐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현금으로 들고 있을 필요 있냐? 주식으로 들고 있다가 내가 쓸 일이 생기면 그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은 아주 주식시장에 좀 더 이렇게 막 바이어스된 이런 그 시각인데 저는 뭐 굳이 비율을 나눈다고 한다면 내가 필요한 현금성 자산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50은 적어도 50은 주식으로 들고 있어도 지금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현금이나 진배 없기 때문에 굳이 현금에 대한 어떤 미련을 지금은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이제 시장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리 돈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당장은 돈이 회수될 만한 그런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분명히 이 현금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실질금리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구매력적인 측면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 가난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요즘 벼락 거지란 말이 유행하잖아요. 옛날에는 벼락 부자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고 땅 하나 들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땅이 수용받아서 뭐 벼락 부자가 된 경우 있는데 지금 이제 반대 상황이에요. 나는 열심히 그냥 저축하고 뭐 보험 들고 그다음에 은행에 뭐 예금 적금 맡겼는데 자산 가격들 즉 부동산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그냥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해지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 기간 적어도 올해까지는 좀 유지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비중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겠다. 이게 바뀌는 환경이 있겠지만 그거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일단 상반기를 좀 끊어서 본다면 네네. 주식시장에서 좀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사실은 그 흔히 말하는 유동성 장세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기업의 가치 또 기업의 이익들이 작년 대비로는 많이 지금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기저 효과가 있어요. 작년 대비 올해 기업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막 몇십 프로 이상씩 증가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을 거고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실적을 감안해도 현재 주식의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은 많이 비싸졌어요. 지금 우리 코스피가 이 포워드 PI라고 해가지고 향후 12개월간의 기업의 예상 이익을 감안해 봤었을 때 현재 주가가 얼마만큼의 밸류를 주고 있냐라고 하면 지금 거의 13배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역대 어느 때보다도 봤었을 때 지금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수준을 사실은 약간 웃도는 과거의 레인지로 보게 되면 기업 실적을 상당히 많이 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현재 상황이 어떤 기업 실적보다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린 유동성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거는 결국은 이 풍부한 유동성이 언제 이제는 좀 회수될 것이냐. 결국은 중앙은행들이 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조치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 돈을 회수하는 그런 시간이 언젠가는 올 테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유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던 뭐 주식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들도 그때는 이제 조정 압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는 게 비단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글로벌리 돈을 풀고 있는 결국은 핵심 주체는 미국이다라고 봐야겠고 왜냐하면 달러화 자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달러화를 풀고 있는 경로는 결국은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양 두 축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이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부족한 지원을 결국은 중앙은행이 발권을 통해서 메꿔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MMT라는 말이 있어요. 그 모던 머니터리 띠오리 이래가지고 현대 통화 이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약간 좀 사파들이 얘기하는 약간 사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먼저 써. 그리고 그 필요한 돈 발행한 채권은 중앙은행에 사줄게. 그럼 사실은 이거는 그냥 무한 공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랬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이니까 이거는 그 정통 경제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어느새 그 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유동성 공급의 주체는 정부와 이 중앙은행 둘이 지금 합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 날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블루 웨이브까지 지금 완성이 됐어요. 지금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하원은 이미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요번에 상원에 결선 투표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민주당이 의회에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도대로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은 지금 빅브라더, 즉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뭐 2조 달러가 넘는 정부 지출을 지금 계속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돈이 계속 풀릴 거라는 거고 그 필요한 돈은 중앙은행이 열심히 찍어준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적어도 그 정책 기조가 변하거나 내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위험 요인이 커지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위험 요인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돈은 계속 풀린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제 그러면 뭐 주식 쪽으로 한정을 시켜보면 섹터, 뭐 제가 여기서 종목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기관 투자가로서 부담이 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매크로가 이제 망가졌다가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소비의 어떤 그 수준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온라인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마트에 가지 않아도 내가 리테일점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집콕하느라 홈쇼핑하고 온라인 쇼핑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집도 지금 택배가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소비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무슨 돈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보조금 열심히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이 와중에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는 이미 코로나 위기 이전을 훨씬 더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소비화된 그런 물건들이 지금 재고가 딸리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집에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장에 가서 물건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재고의 수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그 펜트업 디맨드라는 게 있어요. 뭐 억압된 소비, 억눌린 소비 이러는데 소비할 수 있는데 어떠한 요인에서 내가 소비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만 해결되면 뭐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뭐 요즘은 보복 소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보복 생산, 억압된 생산이 향후에 경제를 이끌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장이 못 돌았기 때문에 코로나만 조금만 개선이 되면 서둘러서 지금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생산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생산과 관련된 뭐 소재라든가 그리고 그 생산된 것들을 그 유통해야 되는 물류라든가 이제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유망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최종 소비재라든가 그리고 이 생산에 쓰여지는 소재라든가 뭐 아까 얘기했던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했던 것들 뭐 BBIG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유효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차세대에 조금 더 모멘텀을 이어받을 거는 이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뭐 제조업과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섹터와 관련된 소재 이런 쪽들이 이제는 조금 더 모멘텀을 더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네. 하는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보면 현금이 아닌 자산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모든 가격들은 다 돈으로 값이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반대급부로 돈 이외의 다른 자산들, 재화들, 서비스 가격이 그냥 다 올라가 버린 현상들을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조금 구분이 필요한 게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뭐 물건 가격이 올랐냐, 뭐 서비스 가격이 올랐냐, 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뭐 의류 가격, 뭐 밥, 식당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 인플레이션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섹터는 결국 다 자산 가격이에요. 주식이 올랐고, 뭐 금이 올랐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4천 몇백만 원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그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말고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주식과 비슷한 형태의 위험 자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원자재 중에서도 뭐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안전자산보다는 이제는 뭐 산업용, 뭐 유가라든가 굴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결국은 실물 자산의 가장 대표는 결국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워낙 규모가 크고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주식처럼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저는 현금이 아닌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의 문제일 뿐이지 당분간은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그 상황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 결국은 돈 풀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계속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다.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당분간은 계속 풀릴 것 같다. 이제 그 부분들을 계속 뭐 누리자라는 건데, 그러면 앞서 했던 것처럼 그게 언제 멈출 거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즉 자산 가격 내에서만 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실물이나 뭐 서비스, 재화 모든 쪽에 돈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중앙은행은 이제는 스탑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거는 과연 인플레이션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서 중앙은행이 야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 돈을 더 풀면 안 돼. 이제는 돈을 회수해야 돼. 라는 스탠스를 언제 취할 건지가 중요하고 결국은 그걸 가장 먼저 보여줄 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2, 4분기가 그 지난해 대비로 봤었을 때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2, 4분기에 유가가 마이너스도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50불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가만 보면 상승률이 거의 1불짜리인 게 50불 됐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 5000% 뭐 이래야 되나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물가 수준을 또 높일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앙은행의 판단은 그냥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랐다가 하반기에는 좀 안정화될 거야 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종식이 돼서 경제 활동이 상당히 빠르게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경제는 좋아지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게 이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들에는 오히려 위험률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빨리 볼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은 아마도 채권금리가 먼저 반응을 할 거고, 그래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그것들을 먼저 금리 수준이 얼마나 빨리 보여줄 건지 그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모니터링 해 가면서 현재의 유동성 장세를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